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시는데 위원님들 중에 지금 임석한 감사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참고적인 질의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주진우 의원님은 어떤 분을? 네, 유병호 감사위원은 채택된 증인이고요. 유병호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혜 감사위원님은 아까 참고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네, 제가 일반 증인이신 유병호 감사위원과 참고인이신 김인혜 감사위원을 제외한 네 분의 감사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리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네, 나머지 네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주진우 위원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호 감사위원님 좀 나와 주십시오. 유병호 증인 나와 주십시오. 네. 증인은 사무총장을 거쳐서 지금 감사위원으로 있는데 감사원에서 몇 년 정도 일했습니까? 97년이니까 29년째 일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 감사원 질의하는 거 저도 너무 보면서 너무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했던 담당자들을 질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도 마찬가지예요. 뇌물하고 대북 송금으로 징역 7년 8월에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 이 회의장을 거의 유유히 거닐면서 변호사와 기념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수사를 하고 유죄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낸 주인 검사인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루 종일 조리돌림 당하다시피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화영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몰래 범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화영을 감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직접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이해 충돌 상황 겪어봤습니까? 또 아까 두 가지 팩트를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위 월성 1호기 감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는 2020년에 국회에서 감사 요구된 겁니다.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된 거고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별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재감사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본안 원전 폐쇄 과정에서 본안의 당부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소송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서 유죄 판단 나고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에서 무죄 판결 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확정된 거는 야밤에 그 무단 침입에서
자료 무단 삭제한 건 그 부분이 무죄된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네, 월성원전의 본료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이다 이런 재판 말씀이시네요. 중입니다. 네, 네. 그리고 권익위 감사의 경우 그 서면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3가지 권익위 내부의 제보 사항 중에 6가지는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요 부분은 경찰에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사실은 정책 결과에 대한 감사는 자제하겠다. 근데 정책 과정은 감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논리가 빈약한 것이거든요. 그 기준대로라면 부동산 통계 조작 같은 일이 또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또 서해 석유 시추 관련돼서 대한거래 거는 또 감사한다고 해요. 이거는 결과와 정책 결정과 무관하고 과정에만 관여된 겁니까? 저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증인이 감사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정책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과 공직 감찰을 하는 감사관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두 가지 영역이 있고 두 개는 오래전부터 융합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감사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77년간 확고한 입장이 우리 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책 결정이 많이 틀리니 감사원이 감사를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조작 여부, 절차의 적법 여부, 수단과 방법의 적법 타당성 이거는 감사원이 직무감찰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게 권력의 백을 받든 뭐 혹은 공직자가 뭔가 유착이 되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러면 그걸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감사원의 존재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지금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감사관 인력이 줄어든 하는 일이 줄어든 만큼 인력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남아도는 인력이 이상하게 기존에 있는 감사 내용을 뒤집기 위한 TF에 지금 다시 투입이 됐어요. 저는 국민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권을 투입해야 되는데 기존 감사를 뒤집기 위한 거다. 그러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위원들이 다 의결하고 이랬던 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확정 판결을 과정을 가지고 뒤집어 보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무슨 재심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 굉장히 저는 무도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TF의 근거, 사유, 활동 절차, 방법, 활동 내용 지금 현재까지 전부 불법입니다. 위헌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이라는 게 뭐죠? 왜 불법이에요? 일단 구성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는 자체 감사를 하려면 공공감사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주체는 그러니까 감사원의 자체 감사하려면 공공감사법을 따라야 되는데 감찰관실의 활동이 두 개 있습니다. 자체 감사가 있고 네. 평면 감사가 있는데 자체 감사는 주어가 공감법을 보시면 자체 감사 기구의장 감찰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걸 제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임으로 했다고 하자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특임으로 하려면 그에 상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감사나 무슨 감사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비정황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단서 없이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그 대상도 6가지가 기존에 현재 수사 중이건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부동산 통계 조작도 지금 법원에 재판 중인데 놀랍게도 재판 중인 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관들을 다시 투입해서 그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재판에 감사권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저는 잘못된 선례라고 보는데 말씀해 한번 보세요. 예, 그 중에는 최장 6년간 억측과 오해에 시달린 것도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이러고 있는데 참담한 실정인데요. 그 지금은 뭐냐 하면 뭐가 잘못이 있어서 한다기보다 외부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7개 찍어놓고 사람도 아마 암묵적으로 찍었을 겁니다. 표적을 정해놓고
털어봐라 이거고 밀고 해라 이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헌법기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뭐 네이버 폼인가 저도 뭐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7개 감사사항하고 감찰 뭐 인사 업무에 대해서 거기 뭐 할 말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라는 게 뭐 제가 이거는 뭐 증거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 희한한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문제도 만들어낸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해요. 부적강선해야 되고 언행 조심해요. 의원님 어디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부적강사 아니 나에게 다 질문을 테니까 7개 사항에 대해서 뭐가 증인을- 잘못했습니까? 증인을 놓고 신상 발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 아니 증인을 세워 놓고 하시겠어요? 저는 제 증인을 삶- 자리에 돌려보낼까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증인을 빨리 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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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 요구나 청구된 의원 거예요. 의원님 신상 발음 사람이 죽거나 있습니다. 허락합니다. 3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이고 제정안을 마련했던 기관장이었던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병우 전 사무총장이 이 자리에 서서 저보고 이해충돌이라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충돌이라 함은 지금 진행되는 사건, 감사, 수사 등에 제가 질의를 해서 뭔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 수사나 감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이고요. 저는 이미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서해충돌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료 의원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얼토당토하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부당한 이해충돌 주장을 한 것은 이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에서 제 13가지 혐의가 모두 불문 조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유병우 총장이 6가지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했다 주장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문 결정이 난 것을 아까 사무총장이 확인해 줬지만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당시에 이것을 부덕부덕 우겨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를 하려고 하자 당시에 조은석 감사위원 주심위원이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최달령 감사원 국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달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체제에 감사원장이 승인을 해서 전산 기록을 조작을 합니다. 전산 기록을 조작을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 사안이 올라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이 반대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불법적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전산 기록 조작, 직권 남용으로 거기에 관여한 3사람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피의자가 어디에서 국감장에 와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위증으로 고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에 관한 의원님 말씀이 전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 공수처에서 알려줄 거예요. 공수처 수사 결과 받으세요. 취소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 질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자, 신상 발언